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대기업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부터 직접 품질을 인증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허위 매물, 사기 같은 문제가 많았던 중고차 매매에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 이상으로 활발한데요. 일본 역시 어마어마한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중고 시장의 1위 기업이 빅모토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연간 매출액이 하나로 약 7조 원입니다. 10년간 무려 8배나 성장했죠. 빅모토는 차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센터처럼 차량의 수리, 자동차 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빅모토가 고객을 상대로 부정과 비리가 발각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일본의 중고차 1위 기업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그녀 아케미짱을 등장시키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계 1위 빅모토에서 중고차를 산 아케미짱, 2년간 탄 혼다 엠박스의 타이어가 마모된 것 같아 빅모토를 찾아가게 됩니다. 타이어를 가려고 하는데 보험이 될까요? 타이어는 소모품으로 차량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빅모토에서는 아케미짱에게 보험을 적용시켜 주려고 합니다. 잠시 차량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는 아케미짱의 자동차를 살펴보며 경력이 있는 직원이 신입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두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살펴보고는 주머니에서 뾰족한 나사를 하나 꺼내 아케미짱 타이어에 쑤셔 박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사를 타이어 아무데나 박아서는 안 됩니다.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는 부분에 나사를 박는 게 빅모터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사한 신입에게 영상을 찍도록 지시를 한 것이죠. 이야 손님,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있네요. 깊게 박혀있어서 잘 안 보이셨나봐요. 이렇게 누군가가 타이어에 나쁜 장난을 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아케미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부담도 적어진다고 했죠. 나사가 박혀있는 부분을 찍어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신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케미짱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보험을 적용받아 타이어를 교체하게 됩니다. 타이어는 모두 4개를 교체하기에 교체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빅모토는 쏠쏠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헤드라이트 커버를 그물가게 만들거나 드라이버로 차체를 긁어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빅모토는 S성향이 있는지 촛불을 이용해 차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그리고 날씨를 확인해 태풍이 지나는 지역의 빅모토 지점에서는 골프공을 양말에 넣은 뒤 차를 두들겨 우박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만들어 고객의 보험사에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케미짱은 보험을 적용받아 당장 큰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케미짱 같이 어리숙한 손님이라면 고급 타이어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저렴한 타이어를 장착한 뒤에 차액을 덤으로 착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빅모토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신차의 경우 3년 이후에는 24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등록 제도, 일반적으로 차검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비용을 무시 못합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한국 돈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이 차검의 제도를 위해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 차량 검사의 전 공정을 실시하는 것에 빅모토의 공장을 지정했는데 이곳에서 차량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빅모토의 차검 지정 공장의 정비사는 7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차량을 검사하다 보니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에게 돈을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결국 빅모토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 같은 일에 참지 못하고 일본의 한 주간지 프라이데이를 찾아가 빅모토에서 겪었던 내용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찍어두었던 타이어에 나사를 박는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프라이데이에서 해당 내용을 잡지에 투고하자 여러 매체에서 빅모토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모토의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빅모토의 모든 매장에서는 노르마라고 부르는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먼저 빅모토 점장들을 한 곳에 모은 뒤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점포를 호명하고 10만엔을 벌금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운 점포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죠. 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사에서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전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벌금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장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빅모토 본사에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죠. 빅모토는 1976년 카네시게라는 인물이 창업하였습니다. 창업하고 불과 2년 만에 법이 나하여 초대 사장만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경영권을 아들에게 양도한 뒤에 할당량을 채우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직원이 빅모토 각 지점에 찾아가 할당량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점점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할당량을 채운 지점에는 각종 보너스를 챙겨주며 제대로 평가를 해주어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졌지만 정작 메이저 방송사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빅모토는 매시간 광고를 뿌려대는 방송사의 큰 손이었으니까요. 高くは買い取れませんね。車売る前にお店選ばなきゃ。ビッグモーター
그리고 찌라시 잡지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바로 보도하지 않는 환경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주간지에서는 있는 사실을 투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찌라시로 퍼지는 것도 투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메인 미디어에서 이런 소식을 들어도 직접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빠르게 보도해야 되는 경우 주간지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간지 프라이데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 같이 앞에 다른 매체를 언급을 해야 되죠. 이렇게 메인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는 동안 인터넷의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빅모토의 부정교육 영상과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빅모토의 상층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있었지만 해당 매장 홈페이지에 문의 창구를 개설한 뒤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빅모토 부정에 관련된 직원을 모두 해고하게 되고 이후 빅모토는 관련 내용을 완전 묵살하며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대응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는 이유는 빅모토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장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영진들은 주주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빅모토는 어떠한 대응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빅모토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 인증을 받은 전국 33개의 빅모토 자동차 정비 공장 모든 곳에서 부정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수리 담당자 382명 중 104명이 과다 보험 청구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도 함께 유착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검에서는 수리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부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사 경영진의 압력이 있었다며 이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풍토가 양산되었다고 빅모토 경영자를 향해 고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빅모토는 2023년 7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사과문도 판금 같은 알아듣기 힘든 한자를 사용하거나 책임자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게재가 되어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메인 방송사에서는 이제서야 신나게 빅모토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카네시게 사장은 보험회사에 대해 당사 판금 부분이 부정한 청구를 하고 있었다고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빅모토 고객에 대한 사과가 아닌 양말에 골프공을 넣은 것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욕이라는 말과 함께 사임을 하게 됩니다. ゴルフボールで傷をつける、ゴルフを愛する人に対する本当冒涜ですよ。 한 기자가 이런 부정이 경영진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냐는 질문에 경영진들은 전혀 몰랐으며 아마도 공장장이 지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모토 매장 앞 가로수에 제초제를 뿌려 가로수를 시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린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環境整備で、그런데 이미 환경정비라고 답을 해버렸네요. 실제로 빅모토의 환경정비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로, 잡초, 잔디 등 기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바꾼 게 빅모토 전점에 지급되는 형태의 라인 사용을 직원들 사이에서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쉬는 날에도 일회관에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빅모토 쿠마모토 하마점입니다. 네, 구마모토에 있는 빅모토 매장이고요.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프라이데이에 폭로를 한 거죠. 일본은 이렇게 앞에다가 가격을 다 붙여놔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로수가 없네. 가로수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나고야에 있는 빅모토 매장이고요. 아, 여기 네, 이렇게 잘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정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아마 이거 매장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최근에 상가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큰 가로수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시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자동차에서 매장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만 딱 없어요. 네, 빅모토가 있기 전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가로수가 있었네요. 아, 이게 지금 시들어서 죽고 있네. 제초제 같은 걸 뿌려가지고. 네, 이거 보세요. 죽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딱 이 매장 앞에 있는 것만 가로수가 다 죽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빅모토 사장은 어떤 건축물에 살고 있을까요? 빅모토 사장의 대저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아오바다이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야, 이거 주변에 있는 집이랑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 네. 이 아오바다이 주택가의 땅값은 평당 1000만엔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다 지었네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기는 가로수가 울창하네요. 그죠? 멋지네요. 야, 성 같네요. 성. 땅값만 평당 약 1000만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몇 평이냐면 약 470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평당 1억으로 했을 때 토지만 470억입니다. 토지만 470억.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랑 비슷한 가격으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700억, 800억 할 것 같아요. 여기 앞에는 전통 가옥처럼 해놓고 이 뒤에는 서양식으로 해놨어. 도쿄 오면은 여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카메구로 쪽으로 쭉 타고 가면은 이제 스타벅스, 여기 스타벅스잖아요, 이거. 네. 여기를 자주 갔었는데 이쪽에 있었군요.
그렇게 양말로 두들겨 패고 촌농 떨어뜨려가지고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일본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